어린 동무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엄마를 찾아서를 보여드리겠어요. 이 책에서는 마르코라고 부르는 소년이 나옵니다. 멀리 있는 어머니를 찾아 길을 떠난 마르코는 그 과정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결코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와 같이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코를 생각해주는 사람들의 그 고운 마음씨는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줍니다. 이탈리아의 한 도시인 제노바에 마르코라고 부르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에게는 아버지, 어머니, 형님이 있었는데 그들은 서로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생활은 펴있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 가난해지기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르코의 어머니는 할 수 없이 멀고 먼 나라에 돈을 벌러 가게 되었습니다. 바다 건너 먼 나라인 아르헨티나에 있는 어머니와 잘 아는 사람이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집에 사랑하는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막내인 마르코가 얼마나 어머니를 보고 싶겠습니까? 이때 어머니로부터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아버지가 편지를 읽을 때 마르코는 마치 어머니가 돌아온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부터는 어머니에게서 편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혹시 엄마가 앓지는 않는지? 마르코네 가족은 근심에 쌓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도 형님도 일을 해야 하니 어머니가 있는 곳에 다녀올 수 없었습니다. 내가 엄마를 찾으러 가겠어요. 마르코는 걱정하는 아버지와 형님을 설복하고 끝내 혼자서 배에 올랐습니다. 아르헨티나까지 배를 타고 한 달 동안이나 가야 할 먼 길을 어린 마르코가 혼자서 떠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습니까? 엄마는 죽었나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마르코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마르코는 배에서 마음씨가 온 할아버지를 만나 친하게 되었습니다. 꼭 만날 수 있단다. 일 없다니까. 이렇게 할아버지가 위로해 줄 때면 마르코는 힘을 얻곤 하였습니다. 드디어 배가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닿았습니다. 마르코의 어머니는 이 도시에서 사는 메릴리라는 사람을 믿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개로 메키네즈라는 사람의 집에서 일하고 있었답니다. 이젠 어머니를 만날 수 있겠구나. 할아버지와 헤어진 마르코는 가슴을 두근거리며 메릴리가 경영하는 상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메릴리가 경영하는 상점을 찾아냈습니다. 저 메릴리 씨의 상점이지요? 메릴리 씨라니. 메릴리 씨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단다. 이 말을 들은 마르코는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찾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는 메키네즈 씨의 집을 알려고 여기 왔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마르코를 몹시 동정하였습니다. 난 잘 모르지만 뒷집의 아이가 알 수 있을 게다. 이리하여 마르코는 그 아이의 안내를 받아 메키네즈의 집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나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메키네즈 씨는 꼬르도바에 갔단다. 마르코는 맥이 빠져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전 꼬르도바로 가겠어요. 정작 떠나자고 생각하니 마르코는 안타까웠습니다. 그것은 꼬르도바는 여기서부터 몇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멀고 먼 도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에게는 기차를 타고 갈 돈도 없었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무도 속상하고 안타까워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르코가 아니냐? 어찌 된 일이냐?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배에서 알게 된 할아버지였습니다. 마르코에게서
그 사이에 있은 일을 다 들은 할아버지는 그를 데리고 주막집에 갔습니다. 이보라고, 다들 내 이야기를 들어보게나. 할아버지는 주막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르코가 이탈리아에서 어머니를 찾으러 여기까지 온 일이며 여비가 떨어진 딱한 사정 등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사람들은 저저마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어떻게 해서든지 좀 도와주자고. 좋네, 우리가 돈을 모아서 주지. 이렇게 되어 마르코는 기차를 타고 갈 수 있었습니다. 달리고 또 달려도 차창 밖으로 보이는 것은 황량한 초원뿐이었습니다. 마르코는 점점 오싹오싹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엉크리고 앉아있는 마르코를 본 한 아저씨가 다가와 그에게 목도리를 벗어주었습니다. 고마워요. 마침내 기차는 꼬르도바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메키네주는 여기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여기서부터 1000km나 떨어진 뚜꾸만이라는 도시로 이사를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마르코의 눈에서는 눈물이 방울방울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멀리 진마차들이 한 곳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르코는 그곳에 있는 아저씨에게 뚜꾸만이 데려가 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전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어요. 어떤 일이라도 다 하겠으니 제발 마차에 태워만 주세요. 마르코의 간절한 부탁에 아저씨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린 뚜꾸만에는 가지 않는단다. 그러나 그 주변 도시까지는 태워다 주마. 기나긴 마차 여행을 하는 동안 마르코는 힘껏 일을 하였습니다. 어느덧 아저씨와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뚜꾸만까지는 아직도 멀고 먼 길을 걸어가야 하였습니다. 줄곧 걷다 나니 어느새 구두가 해져 발가락에서는 피가 나오고 먹을 것도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그때 어머니는 중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헤어져 홀로 병에 걸린 어머니는 살아갈 힘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마르코야. 의사 선생님이며 메키네주 집 사람들이 모두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속에서 어머니는 정신을 잃고 계속 헛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르코가 끝내 어머니가 있는 곳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어머니! 엄마! 마르코야. 끝내 서로 만난 어머니와 마르코는 오래도록 꼭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어린 동무들 모두 잘 보았죠? 그럼 다음 시간을 또 기다려주세요. 안녕히.